자, 우리가 지방직 시험을 거쳐갖고, 자, 그저께 국가직 시험 7월 11일. 뭐 지금 사이트를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뭐 이런 반응들. 그리고 굉장히 뭐 멘붕이었다. 아마 우리 커리를 정상적으로 타고 온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제 글도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박역관으로 들어갔던 작년 합격자가 어제 그 카페에다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올렸더니 그래도 너무 자기 기분 좋았던 게 학생들이 나가면서 문제 어려웠는데 그래도 풀만했다. 그래서 자기 영식생 커리 탔기 때문에 좀 풀만했다. 굉장히 이런 글들만 어제 올라서 기분 좋았어요. 저는 또 만점 신고도 되게 많이 올라왔죠. 어제 그 글들 이렇게 만점 신고들 이렇게 올라오고 이랬는데 저도 축하 메시지 미리 보내주고 이랬어요. 근데 문제가 역대급은 아니었고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도 약간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던 국가직 구급시험 정도 난이도하고 비슷했죠. 근데 이번에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3월 28일에 시행돼야 될 국가직 시험이 이게 지금 미뤄진 거가 또 하나의 원인이에요. 원인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직을 먼저 본 거야.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를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항상 국가직이 더 어려워요. 지방직보다는 그것도 있고 또한 이번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별로 해서 원래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이거를 뭐 수탁이라고 그래갖고 인사혁신처에서 이걸 관할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국가직 시험보다는 지방직 시험은 약간은 뭐라고 그래요, 신경을 덜 써요. 그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국가직 시험은 그래도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한 것 같은데 전 과목이 다 지방직은 아니었어요. 이건 확실하게 제가 알아봤더니 그냥 이거는 교수님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의 인사혁신처 문제 풀 안에서 공무원들이 현직 공무원들이 갖고 문제를 편제해서 내는 형태.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논란이 있는 문제 출제 안 한 거야. 그래서 지방직이 여러분 알다시피 전 과목이 뭐야, 변별도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시험으로 나왔다면 국가직은 이제 아마 여기에 대한 반동인 것 같아요. 말이 많았겠죠, 내부에서. 변별도가 없다, 점수대가 어떻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걸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이거는 국가직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그래서 이 한국사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기존 난이도, 그러니까 지방직이 너무 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특히 초시생들이 많잖아 우리가. 왜냐면 초시 끝나고 나서 이제 아우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재시생보다 초시생이 되게 많아요.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이. 초시생들이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처음 본 시험이 지방직이고 그 다음에 본 시험이 국가직이다 보니까 국가직이 굉장히 막 역대급 난이도처럼 느껴지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공부 안 하는 추세에 중심에 들어와 있었어요. 코로나도 있고 이것도 핑계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한테 딱 좋죠.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휴원이고 그다음에 시험도 미뤄지고 왠지 시험이 미뤄지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어때요? 되게 안타깝고 나 시험 빨리 봐야 되는데 아씨 뭐지? 막 이런 거지만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행이다. 마치 그 시험이 미뤄지면 그 다음에 잘 볼 것 같아. 맞죠? 그렇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미뤄지면 중고등학교 때 되게 기분 좋아했던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고 왜 미뤄져? 그냥 시험 봐야지 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내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이제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미뤄진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기존 난이도대로 나오고 나니 지방직이 너무나 쉽게 나왔으니 이제 국가직 이것도 비슷하겠다라고, 아니 비슷했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배신이었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연도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1945년 11월, 1945년 12월, 그죠? 대독대일 선전포고하고 그 관련된 내용도 건국강령 이런 것들한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디테일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군다나 그래프 문제 학생들만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 책에 있어요. 그래프가 여러분들 아예 책에 1945년 미군정 9월부터 1946년 1월까지의 그래프. 근데 그걸 사실 그래프를 모르더라도 대한민국 건국 관련되는 미군정 시기라는 걸 알기만 하면은 내용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여야 해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디테일할 것까지도 없어요. 좀 꼼꼼하게 단계별로 해서 정말 과정을 밟아서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맞았는데 그렇다면 왜 그게 문제가 어렵게 느꼈을까? 그런 과정들을 다 이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밟지 않은 거죠. 누구나 뭐예요? 공부를 덜 하고 점수를 잘 받고 싶어 해요. 그거는 제가 수험생의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하는데요. 공부하기 싫죠? 점수를 잘 받고 싶잖아. 내 말 맞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뭐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인원 중에서 절반 정도를 내가 뽑아라, 공무원을 뽑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공부를 덜 하고 요령 피울 수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이란 게 결국 합격점이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건 문제가 아주 쉬우면 좀 달라. 아주 쉬우면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제가 20년 동안 여기서 강의하면서 봤던 시험 중에 언제 했냐면 2008년도 그 당시에 선관위 시험을 따로 봤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시험이 하반기에 추가 시험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시험이 되게 중요한 게 4월, 5월에 다 몰려있고 하반기에 없었어요. 시험이 아예. 그러다가 하반기에 추가 시험이 10월 달에 딱 공고가 뜨자마자, 그리고 이거는 지역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5월 달에 지방직까지 해서 떨어진 학생들 중에 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지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점이 97점인가 나왔어요. 5과목 평균, 원점수 합격선이. 그 당시에 조정점수 없을 텐데 합격선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쉽게 나오기도 했지만 고수들이 다 모이니까. 근데 그런 시험. 그죠? 별들의 전쟁이죠. 그건.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쉬울 때, 이번에 이제 지방직은 그거 아니지만 국가직 정도가 되더라도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하잖아요. 행정 어려워 때문에 또 다른 과목들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되게 너 점수 떨어질 것 같잖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은 항상 어디야? 원점수로 따질 때 80점대 후반에서 진짜 높게는 90점대 초반까지 나와요. 80점대 후반, 중후반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점수가 예를 들어 90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나는 합격이에요. 내 말 맞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면은 결국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분명히 상대평가는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넘어서면 그 실력 이상이 올라가면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실력을 그 정도까지 키워야지 요행을 바라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 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그 기준점,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로 출제됐으면 좋겠다, 출제될 것이다 라고 했던 기준점이 낮았을 수도 있다는 거지. 시험은 대략적으로 볼 때 한국사 시험, 아마 노량진 한국사 강사 중에 강의한 연한으로 따지면, 나이 말고, 나이는 생각보다 젊어요. 제가 일찍 데뷔해서. 근데 강의 연한으로 따지면 저보다 긴 사람이 없어요. 가장 아마 문제를 오랫동안 접하고 아마 연구하고 했겠지. 근데 제가 정확히 단언코 말씀드린 건데 문제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는 분명히 아니었고 정상적인 어떤 난이도보다 조금 한 이만큼 한 10% 정도 어렵게 출제가 된 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 많이 보고 했던 학생들은 비슷했을 걸 아마 비슷하게 체감 난이도가 아마 비슷했을 걸로 한번 보여지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좀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를 평가하는 그런 요소가 곳곳에 있었어요. 뭐 제왕홍기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곳곳에 이걸 정확하게 하여튼 내용들을 알고 있냐 모르냐 뭐 이런 걸 꼽아내는 문제들이 하여튼 출제가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항상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래? 네 문제. 당연히 이번에 네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그냥 공부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변별들 줄 수 있는 문제 네 문제. 이번에도 딱 여지 없어요. 네 문제인데 그 네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 세 문제 네 문제를 다 맞췄다. 그 학생은 합격. 거기서 예를 들어 네 문제 다 틀렸다. 그러면 이제 재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 하여튼 이거예요. 결국에는 아마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한국사는 그래요. 거의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는 한 세네 문제 변별도를 주기 위한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라도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 자체를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국사 기준으로 볼 때는 합격권 보통 이제 90점을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85점 정도도 합격을 할 수 있는데 한국사가 85점은 다른 과목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걸 만회하지를 못해요. 한국사는 되게 재밌는 게 행정법이랑 한국사 이 두 과목은 만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그 국어나 영어는 만점이 잘 안 나오죠. 만점도 나오지만 잘 안 나와요. 그럼 그런 데서 이제 사실은 누수가 될 거를 한국사에서 만점이 나오는 이 파트에서 반드시 보충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90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균 점수가 아니라 합격자들이 평균 점수가, 합격자의 커트라인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좀 기준으로 보시고, 그게 80점대 후반에 형성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최소 90점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 80점까지 맞기에는 대략적으로 흐름 정도만 공부하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90점 이상 넘어가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내용을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